대통령을 제안과 죄인으로 부르고 내부의 댓글은 인신 공격과 욕설,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비판 기사가 난다고 이것을 수사를 의뢰하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예, 오늘 그 미투 관련된 이야기는 Y뉴스에서 권영철 선 기자와 함께 해보기로 하고요. 새로운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작된 악성 댓글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디지털소통위원회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기사가 게재되는 즉시 악성 댓글을 달고 이 댓글에 대한 좋아요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댓글의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그 방법이 조작됐다. 그 방법의 문제인 겁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우선 두 가지 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법률단, 법률대책단은 2번에 걸쳐서 경찰에 문제되는 것들을 고발했습니다. 1월 29일 날 고발한 내용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댓글, 허위 댓글 등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건 이제 내용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1월 31일 날 매크로 등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혹. 그래서 댓글을 조작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두 가지 다입니다. 근데 내용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론 가짜 뉴스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 비판적인 댓글 이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댓글이 허위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위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그건 뭐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 욕설의 정도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인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 성적인 비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쥐모니 닭모니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 달릴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니 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 시작하니까 댓글에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차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풍자적으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네이밍을 쓴다거나 그런 단순 풍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아까 문 뭐 이러면서 요새 이제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 그 자체는 문제 이번에는 제외했다. 근데 그 문 뭐뭐 뒤에 반드시 욕설이 붙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 욕설이 붙으면 이제 문제 되는 것이고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이번 고발에서는 문뭐뭐 플러스 욕설까지 된 것. 그러면 심한 욕설. 그거 고발했습니다. 과거에 쥐 뭐뭐 당 뭐뭐 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네이밍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든. 누구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도 그것은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뭐 제가 그 당시 그 18대, 19대 때, 18대 때는 뭐 제가 국회에 없었고요. 이제 그거보다 지금 홍준표 대표 등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댓글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허용했는데 왜 이 정부에서 이러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빨리 까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모두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린 지금 이 표현. 예. 홍준표 대표가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주의 뭐뭐, 당 뭐뭐, 문 뭐뭐 다 이렇게 대통령 비하하는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는 다만 욕설까지 붙은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런 말씀.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용 자체보다 더 중하게 보고 있는 게 댓글에 좋아요 수를 조작해서 베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 이거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그 포털의 뉴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면으로 올라가는 경우 혹은 댓글이 많은 뉴스, 공감이 많은 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목도가 올라가는 방식들인데요. 그렇죠. 그 주목도를 올라가는 방식 중에 특정한 댓글을 달고 누군가 그럼 그 댓글에 공감을 한꺼번에 많이 누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감 좋아요 수가 많아지면 그 댓글이 위로 올라가죠. 일명 베스트 댓글이 되는데. 그렇죠. 예. 단시간에 좋아요, 나빠요, 뭐 공감 이런 숫자가 급속도로 늘었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주로 일어난 것이 새벽 시간대.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매크로 사용으로 기계적 조작으로 좋아요, 혹은 나빠요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과 기계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뽑았는데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게 맨 위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대통령을 비하하고 아주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요가 눌러집니다. 그러면 1분 사이에 그 좋아요가 100개, 150개씩 클릭됩니다. 1분에 100개, 150개 정도 달리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달릴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되게 요건 이제 평균치를 본 건데요. 그런데 요때 비공감, 좋지 않다. 요것은 거의 한 10개, 11개밖에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뭐 비공감이 적은 거,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1분에 100개에서 150개 좋아요는 기계를 쓰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똑같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댓글, 기사의 댓글을 보면 요게 글이 하나 달리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이는데 1분 후에 증가되는 게 한 10개, 20개 정도. 요렇게 좋아요가 눌러집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근거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와 같은 예가 수없이 많이 저희에게 고발되어 왔고 심지어는 그 공감이 눌러지는 것을 초 단위로 잰 게 있습니다. 제 그 화면으로 그런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의심되는 것. 아니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이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근데 쓰지 않고 어떤 무슨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저기다가 저 좋아요 집중적으로 누릅시다 해가지고 1인 1 좋아요를 누르되 집중적으로 눌렀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표찍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좌표찍기죠. 폐쇄망에서 특정 기사를 가서 우리 누르자. 누르자. 이렇게 해서 좌표찍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좌표찍기인지 매크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좌표찍기면 어쨌든 1인 1 좋아요를 누른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매크로를 돌리면은 이건 비정상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네이버 아이디 구매 사이트, 댓글 조작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이버 아이디 구매 사이트?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아이디를 3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다른 이렇게 하려는 거 말고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의도이건 아이디를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무슨 단톡방 제보도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이 단톡방 제보는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가짜 뉴스를 고발하고 댓글과 매크로를 고발한 이후에 이제 이것은 뭐 긴급 공지를 뿌린 메시지를 저희가 뭐라고요?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카톡방 등에 올린 정치 관련 메시지들을 빨리 자삭하라. 삭제를 하라. 자진 삭제를 하라. 네.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이 말씀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긴급 공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으면 그 몇몇 아이디 그리고 특정 글이 올라오면 집중적으로 초기에 막 공감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되는 방식인데 이건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도 고발한 사안인데 이게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근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어떤 뭐 특정 사이트 같은 데서 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공감하는 것에 다 가서 누릅시다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경우들도 있었다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던가요? 그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결정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 결정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으로 공감수가 막 올라가는 이게 도저히 개별적으로 찍어서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정도로 공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계 조작일 수 있고 가표 찍힐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의 수사가 좀 필요하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의심되는 정황. 그리고 이 방식이 과거의 국정원 댓글 부대가 조작하는 방식과 흡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정황과 기초적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사실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경찰이 수사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상태라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전달드리고요. 또 인터뷰를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